야끼니쿠에 대해서 제가 한쪽 야끼니쿠 쪽엔 좀 고수로서 좀 오늘 여러 가지 야끼니쿠의 그 역사라든가 그 다음에 유래 또는 뭐 야끼니쿠의 즐기는 법, 뭐 야끼니쿠가 한국 곡이랑 차이점이 뭔지 뭐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첫 방송으로는 이런 부분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야끼니쿠의 그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야끼니쿠 뜻은 뭔지 아시나요? 저기 맹 대표님 야끼니쿠 뜻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설퍼요. 네. 그럼 나중에 좀 이런 거 있으면 좀 공부하고 네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야끼니쿠라는 거는 불고기 그걸 그대로 직역하면 그 소방의 소자랑 고기의 고기 육자를 섞어서 고기를 굽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고기를 굽다는 게 일본어로 야끼니쿠라는 이제 그 어떤 명칭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된 또 역사가 아주 이게 뭐 애환의 역사입니다. 슬픔의 역사고. 하여튼 그 일본 사람들이 전후에 사실 그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전에는 그 고기를 먹지 않았고 또 고기를 먹지 않은 그런 속에서 지금 뭔 말하는 거지? 아니 잠깐만. 안녕하세요. 네. 야끼니쿠 유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야끼니쿠라는 게 그대로 그 불고기라는 거를 불이랑 육류라는 걸 해서 야끼니쿠랑 직역을 한 게 야끼니쿠의 어떤 그 지금 오늘날 쓰이게 된 단어입니다. 야끼니쿠는 이제 일본에서 고깃집을 부르는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또 이게 불려진 애환의 역사, 슬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본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전후에 타이든 자이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잔류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안 먹는 그 내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야끼니쿠를 시작하는 게 유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대표적인 호르몬 야끼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가게를 할 돈이 없고 이런 포장마차 같은 데서 그 직화구이를 시작하면서 그 직화구이를 통해서 일본 사람이 안 먹는 내장구이를 굽는 게 이제 유래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요리가 이제 호르몬 야끼입니다. 호르몬 야끼. 호르몬이라는 건 오사카 사투리로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버리다라는 뜻. 예, 버리다라는 뜻이고 그 버리는 음식으로 야끼니쿠를 시작했다 해서 호르몬 야끼라는 게 지금 오늘날 야끼니쿠 또는 호르몬 야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고기를 먹는 문화가 많지 않아서 고기를 주로 찌거나 아니면 고기를 찌거나 국물을 내거나 이런 요리에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좀 고기를 굽는 문화가 일본보다 더 먼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일본에서 이러한 경로로 이제 그 야끼니쿠라는 게 이제 발전이 됐고 그 전에는 이제 그게 조선 요리라고 많이 그랬어요. 조선 요리. 그리고 그 후에 전후에 이제 그 전쟁이 되면서 전쟁이 돼서 민단이랑 이제 조총 요리랑 갈라지면서 그게 이제 한국 요리, 조선 요리 이게 서로 간에 경쟁하다가 정치적으로 타협을 본 게 야 불고기를 직역해서 야끼니쿠로 만들자. 그래서 야끼니쿠가 오늘날 됐고 일본은 야끼니쿠 협회가 있어요. 그 야끼니쿠 협회에서 1993년에 8월 29일을 야끼니쿠 데이로 정했어요. 8월 29일이 왜 야끼니쿠 데이냐면 야자가 들어간 게 8이에요. 8. 그리고 니 들어간 게 2고 그 다음 쿠가 9예요. 그래서 8월 29일을 1993년도에 그 야끼니쿠 협회에서 그 야끼니쿠 데이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야끼니쿠에는 상당히 많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차별하고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한 덕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탄생을 했어요. 야끼니쿠 부자도 탄생을 했고 또 사회에 진출 못하니까는 그 연예인으로서 성공한 사람도 많고 또 러브호텔, 일본의 러브호텔 업계가 엄청 크거든요. 그 러브호텔에서 또 성공한 사람도 많고 우리도 뭐 일본의 학창시절에 많이 뭐 사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 러브호텔이라는 것도 상당히 그 부자들이 많고 그다음 파친코 또는 일본의 야쿠자 업계에도 어마어마한 그 한국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지 못한 대신에 그 업계에서 지금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야끼니쿠가 상당히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문화랑 어울려서 그 야끼니쿠가 탄생하게 된 거고 오늘날 이렇게 한국의 몇 집에서 이게 다시 역수입해서 한국에서 이 야끼니쿠를 입고 있는데
그 맷집 중에 한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좋은 음식도 꺼내서 많은 걸 좀 한번 즐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야끼니쿠를 야끼니쿠가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한국에 있는 고기랑 차이점 뭔지, 또 야끼니쿠 대표 음식은 뭔지, 이런 걸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면서 이따 재밌게 한번 먹으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따 한번 음식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아니요, 청담동 김회장입니다. 일단 아까 뭐 야끼니쿠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는데 일단 야끼니쿠도 한국 사람이 만들었지만 일본 문화랑 어울려서 일본의 새로운 어떤 요리의 형태로 일어났고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도 지금 우리 현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고깃집에서 하는 이런 요리랑 전 다른 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니요, 청담동 김회장입니다. 일단 아까 뭐 야끼니쿠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는데 일단 야끼니쿠도 한국 사람이 만들었지만 일본 문화랑 어울려서 일본의 새로운 어떤 요리의 형태로 일어났고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도 지금 우리 현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고깃집에서 하는 이런 요리랑 전 다른 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로 야끼니쿠랑 한국 요리의 차이점 첫 번째로 뭐냐면 일본이랑 한국은 고기를 다루고 고기를 자르고 취급하는 부위가 완전히 달라요. 예. 한국이랑 그 뭐 그런 자세한 그 그림으로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첨부를 하게 되고요. 일단은 부위가 쓰는 부위가 전혀 다르고요. 두 번째로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서 고기를 잘라서 그 자리에서 묻혀넣어 나가는 그런 컨셉이 있어요. 근데 한국 요리는 고기를 그 자리에서 묻히는 것보다 고기를 잘라서 이제 소스에 재워놓는 그냥 그런 스타일들이 많고, 그 다음에 고기를 그 부위에 따라서 입 안에 그 들어가는 형태로 잘라서 한 입에 넣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고기를 많이 먹게 돼요. 우리나라는 크게 썰어서 가위로 자르는 형태가 많고요. 근데 또 우리 야끼니쿠를 먹다 보면 한국에서는 막 그거를 3-4조각 자르는데 이게 뭐 안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육질이나 식감이 없어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이상한 음식을 먹는 것 같으니까 절대 야끼니쿠에서 자른 걸 또 자르지 안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음식을 한 곳에서 먹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무슨 전문점, 뭐 고기 전문점, 등심 전문점, 돼지고기 전문점 있지만 야끼니쿠는 그 안에서 다양한 육류, 해산물류,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다양한 장르를 한 곳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구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다양하게 또는 야끼니쿠의 묘미는 이 소스의 다양성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생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소금 부위, 그 다음에 간장베세 타레, 된장베세 그 미소 부위 여러 형태로 해서 그 소스를 통해서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게 한국 고기랑 차별을 둘 수 있고요. 또한 그 한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셀프 서비스가 아니고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야끼니쿠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다양하게 이제 구매해서 자기가 즐기는 것도 하나의 그 엄청난 그 재미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일본 그 시찌링 이게 뭐냐면 화로회, 그 화로회에서 그 연기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을 느끼면서 팔뚝 굵은 사람 팔뚝도 걷고 딱 보여주면서 여자한테 정말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맛있게 구워준다. 어쨌든 이 야끼니쿠라는 거는 한국 요리가 내가 어디가 좋다, 한국이 좋다, 일본이 좋다 이걸 말씀드리면 절대 아니에요. 다양한 문화와 삶을 통해서 먹는 방식도 다르고 스타일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 나라 다니면서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그 음식을 즐기는 것 하나의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야끼니쿠랑 한국의 그 고기랑 좀 다른 점들, 부위가 취급하는 부위가 다르고 숙성시키는 포인트도 다르고 그 다음에 크기 사이즈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를 한 곳에서 우리나라는 전문점을 많지만 한 곳에서 야끼니쿠가 다양하게 생소금 양념수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어떤 재미도 있고, 또 남이 구워주는 게 아닌 자기가 직접 진짜 제 아무리 큰 뭐 잘 나가는 뭐 회장이가 얻은 사람 와도 다 그 팔뚝 거듭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워주는 거, 어쨌든 그 야끼니쿠는 이런 다양한 요소와 한국의 어떤 또 맛있는 어떤 그런 문화가 서로 어디가 좋다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다양한 문화에 맞게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야끼니쿠의 한국 요리의 차이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끼니쿠를 좀 맛있게 즐기는 여러 뭐 한국 고기와 유래나 역사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야끼니쿠를 일부러 와서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끼니쿠를 오늘 몇 가지를 먹어보면서 아주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거 소리 큰 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이따 화로도 그 연기도 나고 또 여러 가지 환기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소리가 약간씩 나는데요. 뭐 어쨌든 뭐 이해하시고 잘 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할 음식은요. 사실 제가 일본도 많이 가고 일본에서도 교육을 받고 학교도 나오고 거기서 오래 살았지만 솔직히 이런 스타일의 야끼니쿠 저도 많이 보진 못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요리는 일단 천엽 사시미, 천엽이라는 그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끼니쿠는 다양한 요리들, 내장, 해산물, 뭐 돼지, 닭 이런 다양한 요리들 한 곳에서 많은 걸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꼭 저는 일본에 가면은 에피타이저로 처음에 고기를 먹기 전에 뭐 간도 사시미를 먹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먹었는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육회를 잘못 먹어서 되게 싼 육회를 잘못 취급한 육회를 먹어서 많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시 일본 사람들이 워낙 그 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도 간을 사시미로 먹든가 이 천엽을 사시미로 먹든가 또는 우리 여러분들 양구이 아시죠? 내장 양이요? 양을 또 사시미로도 먹어요. 그리고 또 소혓바닥을 사시미로도 먹고 일본에 이렇게 다양하게 사시미 문화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천엽입니다. 천엽. 네, 제가 한번 이게 자세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세요. 네, 이게 천엽인데 보셨죠? 네, 이게 천엽을 약간 유럽풍의 어떤 프렌치 스타일로 약간 살짝 이렇게 멋을 내서 에피타이저로 만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소에는 위가 몇 개 있는지 모르시죠? 소에는 위가 4개가 있습니다. 4개요. 네, 잠깐만 요거 받으시고요. 소에는 위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위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양구이, 양구이가 여러분들 지금도 사실 뭐 몇몇 군데에서 하지만은 상당히 비싼 음식이에요. 상당히. 예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 우리 어렸을 때만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접대하는 메뉴에서 상당히 각광받던 음식인데 소에는 위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위가 양, 두 번째 위가 벌집. 뭐 여러분들 뭐 벌집 된다 막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벌집이랑 모양이 똑같아요. 두 번째가 벌집이고요. 세 번째 위가 이 천엽입니다. 천엽. 네, 천엽. 네, 천엽이고 네 번째 위가 기아라라는 게 있어요. 기아라. 일본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직역하면 위복. 위조할 위자에 대복자. 그래서 없어도 되는 위라고 해서 위복이라고 그러는데 소에는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복은 그 막창을 말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제일 위가 양, 제일 위가 벌집, 세 번째 위가 천엽, 네 번째 위가 막창.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천엽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면은 천엽이 원래 시커멓거든요. 이걸 껍질을 일일이 탁 벗겨갖고 이거를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쳐요. 그런 다음에 그 얼음물에 차게 갑자기 급 냉을 온도를 내린 다음에 거기에 천일염을 뿌리고 또 요거는 보니까는 파의 흰 부분을 이게 사실 일본 요리 요소인데 파의 흰 부분을 생길이라고 해서 파를 천가닥으로 쓴다는 게 해서 생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를 천가닥으로 쓸어서 올린 거예요. 천일염에 파를 생길이 파를 올리고 그다음 옆에 마늘 이 가른 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이 데코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맛있는 음식입니다. 에피타이저로 줬고요. 아마 이거 여름에 이거 까다가 진짜 그만두는 새끼들 많을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그냥 여름에 한여름에 이거 손으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빨다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개중에 나쁜 사람들이 여기다 이상한 약을 타고 껍질 뱉기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런 좋은 음식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천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여기 가까이 비춰드릴까요? 이거 비치면은 이게 천엽인데요. 이거 보세요. 하얗죠. 여기 껍질을 다 벗겨서 끓는 물에 한번 데친 겁니다. 그래서 천엽 사시미라고 하지만 사시미 생은 아니고 끓는 물에 한번 데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의 흰 부분. 이 파의 흰 부분 겨울이라는 데 되면 파의 그 흰 부분이 줄어들어서 단가도 되게 비싸고요. 그리고 또 이거 제발 먹을 때 사람 비비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비비지 마요. 왜 그러냐면 비비면은 이거 식재 맛을 이게 파인지 천엽인지 뭔지 몰라서 식재 맛을 전혀 모르거든요. 비비지 마시고 요거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자 보십시오. 일단은 맛있게 먹는 요게 이제 파를 가는 겁니다. 이거를
일본의 이거 소스예요. 폰즈 소스라는 건데 사실 이 폰즈 소스는 고기 찍어 먹어도 맛있고 생선 찍어 뭐든 찍어 먹어도 맛있는 소스예요. 이 폰즈 소스에 지금 이 집에서 이제 수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되게 시큼하면서 달콤하면서 되게 어떤 고소한 맛도 나고 그런 소스인데 여기다가 일단은 마늘 가는 거 풉니다. 그리고요 제발 비비지 마세요. 예, 이거 한번 딱 해서 이 그 흰 파 부분을 같이 해서 이렇게 먹기 전에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식욕이 도는지 입에서 그냥 찐맛이 팍팍 나면서 군침이 돌면서 뭔가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 더 일어나는 그런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에피타이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천엽사시미 에피타이저를 야끼니쿠 먹으면서 먹은 적 없죠? 야 이거 정말 맛있네. 어쨌든 이렇게 소에는 위가 4개가 있고 또 그 중에 제 3번째 위인 천엽을 갖고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서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좀만 바꾸면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이런 벌집이나 이런 천엽 이런 게 이제 서비스로 나오면서 아줌마들이 턱턱 잘라서 서비스를 주는 메뉴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그런 되게 싼 재료나 어떤 이렇게 허접해 보이는 재료도 이렇게 정성이 가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훌륭한 하나의 요리로 형성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다음에 야끼니쿠 드시기 전에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야끼니쿠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천엽사시미 소개합니다. 김 회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로 천엽사시미를 먹었는데 또 이게 사시미가 있으면 아까 제가 한번 좀 긴장 안 되려고 맥주 좀 한두 컵 했는데 배가 부르고 또 이런 좋은 음식에는 이게 좋은 술이 빠질 수가 없다. 제가 생각해서 오늘 준비한 이제 사케입니다. 사케인데 여러분 그 지금 계속 찍는 거죠, 피디님? 이 사실 일본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케 하면은 여러분 사케에 대해서 제가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일본에서 사케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종하면 아저씨 술이었잖아요. 일본에서도 사실 사케라는 그게 뭐 젊은 애들이 막 먹고 이런 부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아저씨들이 먹는 술 그렇게 뭐 이렇게 보편화된 술이 아니었는데 이게 오히려 미국이나 아시아 등지에서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요리가 많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일본보다는 주변 나라에서 이제 사케가 이제 성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됐는데 아마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어디 가면 사케 종류가 더 없을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케가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사케랑 이런 야끼니쿠를 먹는 문화는 일본에 없어요, 솔직히요. 지금 들어서 조금씩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 한 15년 전에 이 야끼니쿠나 이런 걸 통해서 사케나 생맥주가 소개가 됐고 거기를 통해서 사케가 야끼니쿠랑 일본 요리뿐만 아니라 이런 고기 요리랑도 상당히 맞는다는 게 증명이 돼서 오히려 역으로는 일본에서는 그런 사케를 야끼니쿠랑 먹는 게 요즘에서 생겼을 정도로 오히려 한국이 더 빨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먹으면서 소개할 술은 대화자쿠라는 술이에요. 대화자쿠라. 네, 대화자쿠라. 이 술은 그 준마이 긴조예요. 준마이 긴조. 준마이 긴조라면 또 여러분들 이게 좀 모든 게 와인도 그렇고 뭐 참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케도 이게 우리가 와인이랑 크게 비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와인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사케보다 비싸. 우리나라에서도 사케가 비싼 거는 1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한 3, 40만 원짜리도 많은데 그래도 와인보다 이게 비싸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사케는 곡주예요. 쌀로 만들고요. 그리고 와인은 포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와인은 몇 년, 2년이 돼서 잘만 보관하면 숙성이 돼서 오랫동안 먹어서 그만한 부가가치를 내지만 사케는 곡주예요. 곡주라서 이거를 사실 1년 이상 막 두면은 이게 상하는 수가 있어요. 상한다는 표현이 막 그렇게 상하는 건 아니지만 산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잡미가 생겨서 상당히 술 아주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곡주는 되도록이면 1년 안에 사케는 1년 안에 드셔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정종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종이라는 표현은 되게 잘못됐고요. 정종은 하나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있었던 사케 브랜드의 이름이고요. 정확한 표현은 사케 또는 일본 술 아니면 청주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좀 부분도 알고 계시고요. 뭐 우리도 위스키 보면은 뭐 12년산, 17년산, 25년산 이렇게 사케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크게 다이긴조, 그다음 준마이긴조, 그다음에 뭐 혼조조, 그다음에 이제 뭐 보통술, 뭐 이렇게 몇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게 준마이긴조입니다. 준마이긴조.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꼭 레벨이 높다고 해서 맛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먹어본 한국에서 술 중에 그래도 가격 대비 상당히 아주 맛있는 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대화자크라는 야마가타현의 술이고, 또 야마가타현 술에서 만든 지 한 15년의 기념해서 만든, 탄생 기념해서 만든 기념주예요. 그 야마가타에 있는 사람들이 야마가타에 있는 좋은 쌀을 이용해서 야마가타의 어떤 좋은 그 물을 이용해서 만든 야마가타의 대표는 술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자쿠라입니다. 대화자쿠라. 자, 이게 술잔이 자, 따라보는데 술잔이 네. 일단은 뭐 제가 먼저 한잔 하겠습니다. 아, 건배하시죠. 혼자 아, 네. 먹으면 또 배가 아프죠. 옆에 있는 재수 없고 또 이 좋은 술을 나눠 먹어야 또 많이 향기가 그윽하니까요. 피디님도 찍으면 한잔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촬영에 방해가 되니까 오늘 여기 관계자분이랑 한번 건배를 하겠습니다. 되게 달콤하면서 향긋하고 부드럽고 목 넘기기 상당히 괜찮네요. 네. 기본적으로 사케는 차게 먹는 게 정설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세월이 지나거나 조금 맛이 떨어지는 거는 뜨겁게 해서 잔미를 날린 다음에 뜨겁게도 많이 먹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케는 냉장에 두고 이제 먹는 게 이제 좋고요. 또 사케를 이렇게 먹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를 그냥 쿨러에다만 이빨에 그냥 막 이렇게 꽂아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무식한지 제발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사케라는 거 온도가 올라오면서 향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맥주든 뭐든 소주든 이빨이 그냥 시릴 정도로 먹어야 해서 술을 양으로 먹기 때문에 그 온도에 대해서 술 깨려고 먹는 거거든요. 제발 그러시지 마시고 어쨌든 맹 대표님 이거 그래서 사케도 한번 제가 좀 드셔보세요. 이거 좋은 술이니까 이것도 한번 딱 하시고 곡주랑 이거 끝나고 와인 샴페인 먹으러 가는데 또 곡주랑 와인 섞으면 아버지도 몰라본다. 예. 그래서 혼자 하나 더 먹어야 될까. 좋습니다. 딱 이거 목욕하면서 딱 반신욕하면서 이런 거 하나 딱 먹으면 온도가 올라오면서 땀도 잘 빠지고 노폐물도 빠지고 좋아요. 먹다가 그냥 저기 목욕탕에다 이거 막 부어버리고 피부 마사지해도 좋고요. 네. 어쨌든 좀 여유가 되는 분들은 몇 병 사갖고 집에서 목욕할 때 구매해서 먹어도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네. 한 잔 더.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면을 위하여 그대에게 이거 뭐 어설프네. 어쨌든 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좋은 음식 먹게 되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이런 얘기한다는 게 참 이게 좋네. 어색했는데 술 한잔 몇 번 먹으니까 쫙쫙 풀리는데요. 자, 네, 갑자기 이거 유익한 그 정보의 방송이 술분들의 어떤 그 슬프닥거리하는 그 어떤 방송으로 변한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아주 재밌게 아주 방송하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천엽을 드셨으니까 그 다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요리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천엽도 에피타이저 훌륭하게 먹었지만 일본에서 하면 이 우설구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청담동에 한 야끼니쿠 집에서 대표 메뉴는 지금 우설구이를 좀 찍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파란 게 이게 뭐냐면 파의 흰 부분을 민치를 한 거예요. 바다다다다다다 두들겨서 소의 그 가운데 두꺼운 스테이크 부분에 파를 쳐서 올린 그런 메뉴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실 파도 비싸고 소혀의 이 중간 부분이 스테이크 부분은 비싸서 보통 사람이 잘 못 먹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혀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좋은 물량을 많이 구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소혀는 머릿고기로서 국물을 내거나 이런 데 팔려가고 이렇게 따로 소혀만 분리해서 구이로 하는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소혀를 굽는 문화고 우리나라는 소혀를 머릿고기로서 국물을 내는 그런 곳에 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기에 대표 메뉴 우설을 보는데 이 우설은 실질적으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철분이나 아연이 그게 풍부해요. 사실 일본 여자들이 내가 볼 때 뭐 피부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거 한
몇 인분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면 나가시는 게 틀리실 정도로 피부에 아주 빨골한 음식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아까 천엽도 뭐 먹으면 나 못 먹어 그리고 뭐 우설하면 이러는데 피부 좋다고 그러면 다 먹더라고요. 예. 제발 이게 뭐든지 사람이나 음식이나 겉모습으로 이게 차별하지 말고 실제로 가장 본질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이 우설도 이 우설하면은 이게 혓바닥이 끈적끈적할 것 같고 쫙쫙 빨 것 같고 막 돌릴 것 같고 막 이상한 생각 다 들잖아요. 하지만 우설은 정말로 이게 가지고 있는 이 영양소가 상당한 칼로리는 적고 영양소 많아서 이게 특히 여성들 피부나 이런 노화나 이런 데 상당히 발굴한 음식입니다. 특히 우설은 뭐가 맛있냐? 이 레몬을 딱 우설에 그 어떤 고기의 맛을 쫙 불러 이렇게 레몬을 해서 먹어야지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우설인데 우설의 스테이크 부분이에요. 딱 보시면 우설의 스테이크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얀 파근을 민치로 친 건데요. 요걸 한번 구워서 한번 드셔보겠습니다. 이거 집게도 이거 일본에서 사온 거라서 집게가 아주 좋네. 이거 한번 드셔보겠습니다. 네, 지글지글. 고기는 이게 여러분들 아시지만 아까 제발 그냥 막 드립다 배부르게 그냥 막 드시지 마시고 이 고기를 올릴 때 이 화로에서 이 소리 나는 그 주주주 이 소리 그리고 이 연기 속에 이 피어나는 사랑 이런 걸 느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기를 넣어서 구워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들어가서 굽는 거랑 그냥 뭐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이게. 네. 어쨌든 너무 들어오면 제가 잘 대답하기 곤란하고요.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이 사랑과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 연기 속에 담아서 한번 기도를 드리는데요. 보시면 이 우설은 지금 파가 올라가 있고요. 이게 두껍게 지금 해서요. 지금 보면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굽고 있습니다. 보통 이 우설은 되게 신선한 우설이고 국내산이고요. 그 다음에 한 면만 구워서 드시는 걸 되게 이 매장에서 추천을 하는데 우설이 조금 처음에 위화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파가 안 떨어지게 앞뒤로 아주 잘 집중해서 굽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시면 뭐 보통 해주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혼자 구우는 거를 아주 선호합니다. 소리 좋죠. 소리를 한번 들으시면 지글지글. 고기들이 이제 제 입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보십시오. 어쨌든 이거 고기 굽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관계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우설을 이쪽에는 한쪽만 구라고 얘기를 한데 저는 위화감을 있는 우리 저 맹 대표님이나 우리 저기 피디님을 위해서 이거 2개는 뒤집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한 면이 이제 한 면만 구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사실 저는 오늘 이 사케보다 사실 다음에 이제 찍을 때 좀 와인이랑 먹고 싶은데 이게 사실 이런 거 입에 넣으시고 와인이랑 같이 씹으면 단맛이 쫙쫙 나면서 그냥 군침 막 돌면서 막 쫙쫙 소리 나면서 정말 막 느낌을 팍팍 받을 수 있어요. 엔돌핀이 막 돌아가는 그런 요리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앞뒤로 굽겠습니다. 좋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우설구이도 제일 우설 요리 유명한 데가 센다이에요. 센다이인데 거기 가면 여러가지 다양한 우설구이를 먹어요. 이런 스타일의 우설구이는 쉽지가 않아요. 네. 한번 보시고 한번 보세요. 오케이.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입에 드시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설이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제가 우설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다. 우설의 가운데 부분에 스테이크 부분, 그 위에 파의 흰 부분을 민치로 해서 그 위에 덮어 씌우고 그 안에 천일염과 후추, 소금 여러 가지를 넣고 앞뒤로 구운 겁니다. 네. 우설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여기 딱 요거를 한 입 넣고 이 고기를 넣은 상태에서 이 야마가타 기념주 이 대화 젓가락을 한번 하나 뭐 갈아드릴게. 너무 맛있다. 우설의 아주 풍미한 그 육즙과 그 다음 식감과 그런 것을 이 사케가 들어가면서 아주 쫄깃하게 그 식감을 더 살려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맛있습니다. 오이김치, 왜 우리나라에서 먹기 힘든 오이김치?
제가 먹으면서 이게 음식이 계속 제가 여기서 촬영한다고 하니까 여러 음식을 많이 내주시는데요. 여러분들 좀 한번 소개해주시면 그 오이김치. 이거는 이제 육류를 먹다가 입을 헹구는 그런 어떤 그 작용으로 이렇게 먹는 중간에 먹는 이 음식으로 상당히 좋은데요. 이게 오이김치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오이소박이랑 되게 달라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일본 문화랑 만나서 일본의 스타일로 한국 요리가 조금씩 변형한 한 요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이김치. 지금 오이김치에 보면은 여기 양배추를 다지고 당근도 있고요. 청고추, 홍고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이 안에 있는 그 씨를 다 발라내서 그 안에 이렇게 채우는 형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상당히 디테일이 좋은 것 같고요. 상당히 보시면은 예쁘기도 하고 맛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오이김치의 좀 안 매운 버전. 그리고 안에서 홍고추, 양배추, 그 다음에 청고추 이런 다진 맛들이 아주 좋게 그 서로 간에 아울려져서 아주 맛있는 아주 맛을 자아냅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저 혼자 먹기 뭐하니까 이거 좀 한 큰씩 좀 시키죠. 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야끼니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요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네. 돼지, 소, 해산물, 내장 이런 종류를 생, 소금, 양념 이런 순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어디 가면은 전문점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갔을 때 누구는 돼지 먹고 싶고 누구는 소고기 먹고 싶고 그런 그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처음에 내장류를 소개를 했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우설을 소개했고요. 우설에 아까 제가 유명한 그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피디님? 센다이요. 아, 머리가 좋네. 소에는 위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개. 세 개, 네 개! 네 개. 첫 번째 위가 뭐예요? 알았어. 이게 우리가 이게 소에는 위가 몇 개가 있다고요? 소에는 위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게 아니야? 곤란하다. 소는 대세김질을 하기 때문에 4개 있어. 빨리 차비 보내서 네 개. 네 개. 네 개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위가 양, 제 위가 벌집, 제 3위가 천엽. 지금 드신 천엽. 네 번째 위가 막창이.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가보는 건 이제 아까 천엽, 내장 쪽 갔고요. 그 다음 대표적인 우설 갔고요. 그 다음 가는 건 돼지고기로 한번 볼게요. 지금 대표적인 하나씩 요리를 한번 맛보려고 지금 꺼내봤는데요. 돼지예요. 이거는 항정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서 항정집 유명한 집 몇 군데 있는데 우리나라는 항정집을 가면 비계가 좀 많이 실리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항정을 약간 취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한 번만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형님. 여기 보세요. 이게 좀 뭐랑 닮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되게 피디님 이거 뭐랑 닮은 것 같아요? 약간 이게 고기지만 약간 사시미 같은 생선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참치. 네, 참치 같죠. 빙고. 일본에서는 이 항정살을 돈육할 때 돈자에 토로, 참치 뱃살이나 토를 써도 돈토로라고 그래요. 돈토로. 아니면 피그의 피자를 줄여서 피토로. 피토로 아니면 돈토로라고 그래요. 그만큼 참치 대뱃살을 닮았다 해서 일본에서도 대표적인 야끼니쿠의 하나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구워서 드시겠습니다. 요 위에 지금 보시면요. 여기 조금씩 들어간 게 이 집의 특징은 지금 파를 민치해서 하얀 부분을 민치해서 마늘이랑 여러 가지 후추랑 파가 기본 베이스가 돼요. 파의 흰 부분이 여기도 보시면 지금 파가 되게 맛깔스럽게 이렇게 파랑 마늘이랑 기본적으로 묻혀서 나가는데요. 이거 한번 되게 맛있게 보이네요. 마치 토로의 한 일부분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우리나라만 또 오토로, 추토로, 그 다음에 뭐 아카미 뭐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 일본에 가면 빈토로라고 있어요. 빈토로. 그것도 뱃살의 일종인데 좀 밀리는 살이죠. 그쪽이랑 되게 많이 닮았어요.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자기가 굽는데 사실 요즘 캠핑 안 가본 사람 없잖아요. 캠핑 하고 하는데 요거 좀 못 굽으면 말이 안 되니까 요거는
삼겹살 붓듯이 아주 재밌게 구우시면 돼요. 삼겹살 앞뒤가 지글지글할 정도로 올라가면 구우시면 되죠. 일단은 요거 구울 때까지 좀 보시고요. 굽는 거 한번 보시죠. 자, 이걸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네. 자, 요게 지금 파 마늘이 들어가서 고기가 탄 게 아니라 파 마늘이 살짝 끓이면서 더 고기에 아주 지극한 육즙과 함께 고소한 맛을 일으키는 것 같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한 입에 넣어야 돼, 한 입에. 근데 실수 안 했나 보는데. 실수 안 했대. 더 먹고 싶었는데 더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애들 스타고 어떻게 하고. 돼지고기의 고소한 맛을 파 마늘이 들어가서 또 거기에 천일염이 막걸리를 쫙 끌어올리는 느낌이에요. 네. 또 여기에다가 살짝 맥주든 또 사케든 이거 여러 가지 마시면서 했을 때 와인은 난 먹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와인은 우리 2차로 가서 어쨌든 이 삐또로가 아까 삐또로 유래 이거 아시고 꼭 일본에 가시면 천엽사시미 우설 삐또로는 반드시 한번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얘기하는 중에 음식이 너무 많이 갔는데 제가 아까 그중에 아까 오이김치를 소개했는데요. 또 여기에 맛있는 음식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토마토 김치예요. 이게 사람들이 사실 요즘 뭐 40대 중년들 많이 고생하는 전립선이에요. 전립선. 이 토마토도 알고 먹어야 되는 게 토마토만 하루에 2개씩 주먹만한 거 2개씩만 먹어도 전립선 예방 다 돼요. 요즘 중년되고 선배들만 돼도 뭐 나이 한 50 초반이나 질질 세요. 참 희한하게도 이 토마토를 갖고 김치를 만들었네요. 네. 이게 사실 보면은 토마토랑 김치랑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일본에도 가끔 가면은 되게 멋진 야끼니쿠집에 토마토 김치가 있는데요. 거기서 쓰는 토마토가 되게 양질의 토마토를 쓰고 되게 거기에 맞는 특종 토마토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일단은 일반적인 토마토는 같은데 되게 잘 익은 것 같고요. 네, 토마토를 갖고 이렇게 해서 김치를 담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기본적으로 토마토의 맛을 내면서 김치의 맛도 내고 또 뭔가 건강에 좋다는 맛 그런 마음까지 어우러지니까 상당히 아주 입안이 상큼해서 아주 좋게 됩니다. 제가 볼 땐 저 토마토랑 고기 하나 남은 거 있어요? 자, 삐또로 이거 제발 자르지 마세요. 이게 함정이 이제 한입 사이즈로 넣는 건데 이게 한입 사이즈로 먹어야지 육즙을 느끼고 식감을 느낄 수 있고 고기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그런 애들은 포장마차를 가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딱 여기 실어갖고 이거 딱 해갖고 네? 딱 올려갖고 네, 딱 먹어보겠습니다. 위하여 맛있어. 아주 좋아. 맛있어. 야끼니쿠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처음에 에피타이저부터 사케부터 와인부터 맥주부터 그 다음에 내장, 돼지고기, 소여 다양하게 생소금 양념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아까 그 우설구이를 아까 우리가 만나서 하루 너무 덮어서 사실 이게 우설인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우설을 요번에는 얇게 썰은 우설 한번 갖고 와봤어요. 야 이거 리얼하다. 이거 한번 보세요. 야 이게 우설입니다. 소혀를 슬라이스로 얇게 쓴 건데 거기에 약간 후추랑 약간 살짝 밑간만 한 거예요. 일단 지금 우설을 슬라이스로 올려서 이게 우설입니다. 보세요. 이거는 얇기 때문에 살짝 익어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아주 빨리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자, 빨리빨리 올려보겠습니다. 네. 쫙쫙 올라간다. 요거를 한번 맛보겠습니다. 어쨌든 요것도 맛있게 우설을 이제 그 내장을 했고 돼지를 했고 소를 혀를 했고 그 다음 한 거는 이제 등심을 해보겠습니다. 등심이요. 자 등심 보시면 이거는 등심도 여러 부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끼니쿠랑 한국 고기는 고기를 취급하는 방식이 되게 다릅니다. 일본이 좋게 말하면 좀 취급하는 부위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고 한국은 되게 크게 좋은 부위와 나쁜 부위가 되게 좀 단순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여기는 등심 부분입니다. 등심에도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살치살에서 나오는 등심인데요. 그 등심을 아주 되게 정확한 숙성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쓸어서 지금 보면 이 집의 특징인 파 마늘로 버무려서 지금 나왔네요. 등심도 한번 판 좀 갈아라 이 새끼야. 자, 이것도 올립니다. 근데 음식 그리고 여러분들, 서빙한 사람이야? 이게 파는 고기를 올리려면 미리 갈아달라고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갑자기 갈고 고기를 올리면 이 판이 열을 받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기가 수분은 뺏기고 고기가 들리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판을 갈 때 되면 미리 갈고 좀 간 보다가 그때 뭐 얘는 썰도 풀고 그러다가 좀 이렇게 달궈졌다 싶으면 딱 올리는 포인트. 근데 일본에서는 판을 아예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간다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뭐야?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요. 그 고기를 탄 거 우리나라 사람 싫어하잖아요. 아니 원래 안 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탄 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네? 맨날 텔레비 인터넷 그런 데로 봐서 뭐 탄 거 먹으면 안 걸린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제가 아는 의사분들은 오시면요 탄 거만 골라 먹어요. 탄 거를 4톤을 먹어야지 암을 걸린대. 4톤을. 아이 그 모르는 게 엄살을. 그리고 심해 골라 먹는 게 말이 돼. 골라 먹는 게. 아니 그 의사들이 난 탄 것만 먹는다고 그래. 그게 바베큐라고 그래. 그래서 4톤을 먹어야지 암이 걸린다는데 그리고 뭐 물도 안 나온 나라고 기름도 안 나온 나라에서 한판 갖고 계속 고 먹으면서 이게 계속 뭐 진짜 선수들이 한판 갖고 고 먹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뭐 그런 편인데 어쨌든 오늘은 이 촬영 상황에서 좀 비주얼을 좋기 위해서 오늘은 판을 갈았는데 이거 보세요. 판이 달궈지니까 싹 소리가 나죠. 네, 소리가 좀 약하네. 물이 약해졌네. 네. 물이 약해지고 사랑도 식고 그러면 우리 다 헤어지고 이혼하고 타오르는 정열, 열정, 꿈과 희망 이런 게 강해야지 이런 게 식으면 고기도 안 익고 맛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요. 어쨌든 불이건 사랑이건 우리가 팔팔 끓는 데에서 이거를 우리가 아주 맛있게 살려보는 게 좋습니다. 인생도 열정이 있어야 사랑도 하고 열정이 있어야 꿈도 있고 열정이 있어야 우리가 사업도 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불도 강해야지 고기가 맛있다는 걸 명심하면서 계속 좀 구워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고기를 드시면 일본에 이제 유명한 요네자와규, 또 뭐 고베규, 마츠다카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고기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일본 고기보다 한국 고기가 더 맛있다고 봐요. 한우가. 일본은 고기를 되게 식감이나 이렇게 스펀지 같은 막 입에 녹는 그런 척도로 해서 고기의 맛을 평가를 하는데 저는 한국 고기는 다소 쫄깃하고 일본보다는 식감이 조금 질긴다 하더라도 이 고기의 고소한 맛이 일본 거보다 더 강한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한우를 좋아하는데요. 역시 이거 한번 그런 한번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자, 먹겠습니다. 다소 식감이 있고 살치살 부위도 좀 고소할 것 같아요. 쫄깃해요. 또 씹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 마늘 소금이 고기의 고소한 맛을 쫙 끌어당기면서 이 사이즈가 한 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씹는 육즙이나 식감이 살아있어서 더욱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고기 드실 때 야끼니쿠는 한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그 한 사이즈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육즙, 식감 그런 걸 즐기기 위해서 한 사이즈가 있는 건데 제발 일본 가서 여자 괜히 차례차례고 남자 앞에서 입 벌리기 싫다고 반 세 번 자르고 또 능력 없는 놈들이 그 안주하려고 세 번 잘라서 먹으려면 끝나가 시간이 어쨌든 이런 거를 한 입에 육즙을 식감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사실 사케를 야끼니쿠를 계속 먹기보다는 좀 상큼한 거를 좀 하고 싶어요. 일본에서 상당히 레몬 사와, 무슨 사와, 이 사와는 소다. 이 소다 일본말로 표현한 표현인데 이 사와를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는 일본의 어떤 뭐 그렇게 비싼 소주는 아닌데 일본 소주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금 짜는 걸 갖고 들어왔는데 이건 짜는 걸 한번 보세요. 쫙 들어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내장 먹기 전에 입이 좀 그러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맛있긴 한데 아까 같은 거라 얼음이 눌어서 레몬으로 한번 입을 달랬으니까 그 다음 내장 종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내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끼니쿠는 다양한 요리를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천엽부터
우설부터 돼지 항정 핏도로 그다음 등심, 이번에는 본격적인 내장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면은 이걸 구우면서 이제 하나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수험 보실 거는 양이랑 대창입니다. 양을 구워 먹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양은 여기서 구울 수가 있는데 대창을 여기서 굽다 보면 아마 거의 연기가 소방차가 뜰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대창은 딴 데 옮겨서 굽고요. 일단 양부터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양에 이렇게 칼집을 많이 넣었어요. 이게 넣은 이유는 지금 이 양이 기본적으로 양대창은 일본에서는 미소구이로 만들어요. 미소를 갖고 양념을 만들어서 그거를 버무리는데 그 미소의 침투가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칼집을 낸 겁니다. 네, 여기 뭐 칼집이 보이시죠? 네, 여기다 올려보겠습니다. 이 미소 양념을 지금 들어보니까 미소를 베이스로 된장을 베이스로 해서 이 된장에 사과, 마늘, 파, 배, 술, 기타의 천연재료가 한 18가지 이상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미소구이를 즉석에서 버무려서 여기 보시면 칼집이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여기 양념이 잘 스며들게끔. 우리나라에서도 이 양이라는 게 한 15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그 접대 메뉴였거든요. 검사나 뭐 판검사 접대하는 그런 엄청난 귀한 메뉴였는데 요즘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비싸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약간 그런 아이템입니다. 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양을 칼집을 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양을 우리나라에서는 철판에 양파랑 구워 먹거나 아니면 숯불에 굽을 때 이런 양념보다는 보통 소금을 찍어 먹는 이런 단계가 많고 뭐 소위 뭐 어디라고 하는데 이제 양념을 하긴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양념이 잘 스며들게 하는 고기까지는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보시고요. 이거 굽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완성될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담동 김회장입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내장, 야끼니쿠의 진수. 내장은 일본말로 뭐 호르몬 야끼니쿠 포함해서도 얘기하지만 오사카에서 아바모노라고 그래요. 아바모노. 이거 한국에서 아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아바모노를 내장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도 되게 옛날 사람들이 많이 아는 단어예요. 지금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양, 미노. 일본말로 미노입니다. 미노. 이거는 소 위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위로서요. 요거는 굽기를 약간 미디엄 정도로 구워서 이렇게 살짝 딱딱한 정도로 먹으면 돼요. 먹어보겠습니다. 예. 간장 베이스의 소스인데요. 양이 솔직히 맛보다는 식감이거든요. 오히려 양의 내장의 맛이 고소하게 들어가면 사람들은 오히려 냄새가 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원래 내장에서 냄새가 나요. 그걸 억지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더 빨고 더 씹고 더 심하게 물로 씻는데 그러다 보면 영양소가 많이 달아나요. 근데 적당히 내장의 냄새가 있으면서 이 간장 베이스에 소스로 찍어 먹는데 말을 안 하고 오징어를 먹는 느낌이라도 좀 흡사해요. 가끔가다 양을 먹는 사람들 왜 이렇게 질겨 바꿔줘 하는데 원래 이 민호는 위 특성상 질긴 겁니다.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연육제나 이런 걸 써서 부드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양은 이런 씹히고 쫄깃쫄깃한 맛을 먹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양을 드실 때는 저렇게 쫄깃쫄깃하게 식감을 느끼면서 먹어볼 수 어떻게 맞죠? 네. 그 다음에 소개할 음식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오늘 그 음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짜잔. 사실 미소 양념으로 묻혔기 때문에 양이나 지금 대창이 구분이 안 가는데 이게 제가 들고 있지만 이게 엄청난 역사의 음식이고 애안의 음식, 슬픔의 음식이고 서름의 음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일본에 잔류한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차별받고 돈이 없어서 노상에서 직화구이로 일본 사람들이 안 먹는 이 내장을 시작한 게 야끼니쿠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 대창구이가 대표적인 야끼니쿠의 하나인데요. 이게 일본 오사카 사투리도 호르몬이라고 해요. 호르몬을 오사카 사투리로 버리다.
일본 쌀이 안 먹는 버리는 음식으로 했다 해서 이 호르몬 야끼라고 그래요. 호르몬 야끼. 지금은 이게 유래가 돼서 야끼니쿠 부자도 탄생됐고 야끼니쿠에서 수많은 재벌이 탄생됐지만 그 당시엔 진짜 사회 진출이 용의회장에 차별받고 먹을 거 없고 좀 힘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안 먹는 걸 노상에서 직화구이로 시작한 게 유래입니다. 이게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애환의 음식이고 슬픔의 음식이고 서러움의 음식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슬픈 역사이기도 한데 이런 걸 드시면서 한번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잘 살게 된 걸 감사하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한번 마음을 가지면서 이 대창구이를 굽겠습니다. 근데 여기다 굽고 싶은데 여기다 구우면 좀 배기가 안 좋은 관계로 소방차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굽는 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껍질이고 여기가 기름이에요. 근데 여기가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펴서 다 핀 다음에 청소 깨끗하게 해서 이 기름을 남겨야 맛이 있어요. 그 이유는 굽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울 때 껍질을 먼저 올려주시고 아까보다 이제 점점 크기가 줄어들고 있죠. 이게 한번 뒤집은 겁니다. 애완의 음식입니다. 애완의 음식. 슬픔의 다시 역사에 뒤집으면 이렇게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올라오는 그런 식으로. 야끼니쿠 데이가 8월 29일 아까 말했습니다. 1993년도에 야끼니쿠 협회에서 정했어요. 야끼니쿠가 야가 8, 야츠 할 때 8이거든요. 그리고 야끼니쿠 할 때 니가 둘. 야끼니쿠. 야츠가 8개. 그래서 8월 29일이 야끼니쿠. 우리나라 페페로데이 뭐 이런 것처럼. 대창.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계 3대 진미가 뭐죠? 푸아그라, 그 다음에 캐비아, 또 하나 뭐죠? 뭐 하나 있는데? 송로버섯인가요? 요 세 가지인데 저는 여기도 필적할 만한 음식이 저는 대창이라고 생각해요. 대창은 아까도 뭐 슬픔의 역사의 음식 이런 것도 있지만 저게 정말로 맛이 훌륭해요. 너무 주시하고 고소하고 그 다음에 씹는 맛도 있고 특히 와인 같은 거랑 같이 드시면요 좀 환상의 맛을 자아낼 수가 있어요. 와인이랑 먹으면 저걸 씹으면서 나중에도 한번 저기 촬영하면서 보여드리겠는데 대창을 구워서 한번 입에 물고 씹으면서 와인을 같이 씹다 보면 단맛이 쫙쫙 나오면서 정말 즙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다만 하나의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대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우리 역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숙연해지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거의 익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밥이랑 근데 실질적으로 밥이랑 고기를 먹다 보면요 정말 잘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대창 같은 게 제가 대창 덮밥이라고 해서 개발하고 싶을 정도로 대창이랑 밥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대창을 이 집에 별미밥이라고 있어요. 지금 별미밥이라고 보시면요. 피디님 한번 비춰보세요. 흰쌀밥에 역시 이 집은 파를 흰 부분을 민치한 파를 위에 소복하게 두르고 달콤한 소스를 둘른 이런 향상의 밥이네요. 한번 정말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 대창을 소스에 듬뿍 찍겠습니다. 듬뿍 찍고요. 지글지글하죠. 이거를 밥에다 올려. 제발 이런 거 드실 때 비벼 드시지 마세요. 비빔밥만 비벼 드시고 나오시면 식재의 맛을 살려서 이렇게 해야지 밥이 뭔지 알고 팝이 뭔지 알고 대창이 뭔지 이걸 다 비벼요. 저는 정말 그냥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딱 넣어서 소와 뛰어놀던 초원의 돼지가 모이면서 정말 우리 이 입으로 들어온 소의 아주 감사함을 금치 못할 아주 그런 맛을 자아내요. 아주 맛있다. 어쨌든 오늘 그 대창까지 좀 먹고요. 말보다는 좀 씹고 좀 감미하다 보니까 촬영하기가 싫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저 대창을 이 대창을 저기에 아까 위에 전체 다 빻은 다음에 덮밥식으로 해서 먹으면요 정말 맛있어요. 어쨌든 그냥 집어드시고. 먹었네. 감사합니다. 야끼니쿠는
이 밖에도 종류가 우수하게 많아요. 뭐 울대 또는 닭벼슬, 발 여러 가지 종류의 야끼니쿠인데 오늘은 대표적인 야끼니쿠만 저희가 모아서 야끼니쿠의 역사, 뜻, 규례, 그 다음에 한국 고기와 일본 고기 좀 다른 점 또는 대표적인 음식을 즐기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좀 야끼니쿠를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또 거기 아까 술도 대표적인 몇 가지 술, 사케도 한번 얘기해 봤고요. 또 오늘 첫 촬영이라 좀 두서없이 상당히 어수선하게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음식을 한번 맛보고요.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슬픔이나 사회 문화, 철학 이런 걸 한번 같이 논하고요. 또 음식을 제대로 먹고 올바른 정보를 갖고 음식을 제대로 먹고 즐긴다면요. 반드시 그런 분은 원기가 회복이 되고 또 원기가 회복이 되면 꿈과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좀 명심하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한국뿐 아니라 그 다음에 동남아, 유럽, 미지의 어떤 세계, 어떤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도 맛있는 곳이 있고 재미난 곳이 있으면 가서 그 음식과 그 문화를 접하면서 그 사회 얘기도 해보고요. 여러 각도로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찍으시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도 오늘 좀 약간 딱딱했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까 솔직히 이거 레몬사도 먹고 솔직히 한번 사케도 먹어보고 그러는데 사실 한국에는 이게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술이고 사실 어떤 술보다도 이게 제가 일본 학창 시절 때 일본의 소주와 한국의 소주의 차이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니네 일본 술은 어설프다. 왜 어설프냐? 니네는 일본 술을 먹는 거지만 우리는 이 소주는 인생을 먹는 거다. 이 소주 안에 아까 대창 같은 야끼니쿠 끈끈한 역사와 인생, 문화, 삶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소주를 또 우리 또 그냥 먹으면 모양 빠지니까 이 소주를 맛있게 먹는 법을 제가 오늘 또 소개시켜주면서 오늘 이 야끼니쿠 방송을 일단은 첫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소주를 건강하게 드시는 걸 소개하겠습니다. 레몬 하나를 정당하게 돈을 내고 따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주문을 해서 따기가 힘드니까 여기 뚜껑으로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내서 여기를 아이고 아파 여기 잠깐만요. 가위 줄게요. 아니 모양 빠지게 많이 그만 들었으면 이걸 가야지 새끼야. 야! 그렇지. 미안해. 결국은 가위를 사용해야 될 때는 이게 오늘 이게 레몬이 이게 숙성이 너무 안 돼갖고 이게 따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볍게 부드럽게 힘으로 너무 하면 안 돼요. 그런 애들 다 알잖아요 이거. 그래서 레몬을 소주에 아주 부드럽게 넣어요. 아주 부드럽게. 술을 덜어냈어야 되는 거 넘쳐요. 근데 이게 술을 조금 덜어내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만 덜어내야 돼요. 괜찮아. 넘쳐요, 넘쳐. 이렇게 가서 가볍게 리듬에 맞춰서 불러주면서 우리 소주를 맛있게 아주 여러분들한테 사랑하는 여인과 직장인 못 내고 시키면서 맛있게 드시는 자, 야끼니쿠 방송 소주로 마치겠습니다. 이야!